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샤를 페로가 처음 채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민담집 옛날 이야기와 교훈에 실려 있어요. 페로의 이야기에는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페로는 17세기 당시 프랑스 다국의 여성들의 방탕한 생활에 경고를 주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소녀는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면 안 되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빨간 모자처럼 늑대에게 잡아먹힌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 형제는 페로와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늑대가 할머니 흉내를 내고 사냥꾼의 도움으로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살게 되며 셋은 돌멩이로 늑대의 배를 채웁니다. 그림 형제는 18세기 독일의 민담 채록가들이에요. 형 야코프 루드비히 그림은 역사 언어학과 게르만 문헌학의 조예가 깊었으며 동생 빌헬름 그림은 감성적이며 뛰어난 문장력을 가졌습니다. 옛이야기 모음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이야기 안에는 빨간 모자, 개구리 왕자, 라푼첼, 헨젤과 그레텔, 브레멘 음악대, 백설공주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베너뎃 루아츠의 그림은 환한 분위기로 화려하면서도 산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 그림을 입힌 작품이 많습니다. 7살부터 읽기 좋습니다. 글 읽기가 익숙하다면 6살도 좋아요. 예쁜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빨간 모자는 아픈 할머니를 위해 케이크와 포도주를 들고 심부름을 갑니다. 엄마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고 당부합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를 만나게 되며 늑대는 할머니한테 예쁜 꽃들을 꺾어다 드리지 않을래? 라며 빨간 모자를 유혹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따는 사이 늑대는 할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선 할머니인 척 흉내를 내며 빨간 모자를 기다립니다. 늑대는 엄청 큰 귀, 엄청 큰 눈, 엄청 큰 이빨에 놀라는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킵니다. 늑대의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한 사냥꾼은 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배를 쪽 갈랐어요. 무사히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빨간 모자는 돌멩이를 모아오고 사냥꾼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고 할머니는 배를 감쪽같이 꿰맸어요. 결국 늑대는 죽게 되었고 빨간 모자는 이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라고 약속합니다. 처음 채록한 샤를 페로는 여자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정숙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딴짓한 빨간 모자는 늑대에 잡아먹혀야 합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늑대가 할머니인 척 변장하지도 않으며 빨간 모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불행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교훈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형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끌어냅니다. 늑대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늑대는 왜 할머니 흉내를 냈는지, 빨간 모자는 왜 다시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어떤 차이를 낳는지 보여주며 잘못에 적합한 벌은 무엇일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림 형제의 새로운 구성이 없었다면 빨간 모자는 어른들의 잔인한 교훈에 그쳤을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낱말은 다소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시킨 심부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엄마는 무엇을 당부했나요? 빨간 모자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딴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늑대는 왜 할머니 흉내를 냈을까요? 빨간 모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을까요? 늑대는 왜 빨간 모자를 먼저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늑대가 잘못했을까요? 빨간 모자가 잘못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사람은 왜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집어넣었을까요? 빨간 모자가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갔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